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동료 의원분의 추천을 받고 의원님을 뵙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동시에 좀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 어떤 의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는지 영상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추천을 했는데요. 체구는 작지만 항상 홍정민 의원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요.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 특히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고 또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정민 의원님, 오늘도 화이팅! 예, 한무경 의원님, 이렇게 다시 산자중기위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저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 많이 마련해 주시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한무경 의원이 논리적 접근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홍정민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경제학 박사님이시고 또 변호사시고 기업인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안이 왔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팀에서. 근데 제가 정치를 해본 적은 없어서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도 하고 창업해서 스타트업 대표도 하고 또 변호사도 하고 또 워킹맘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던 갈증이나 좀 바람이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저는 이제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 도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성장이 정체된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도 저처럼 성취감도 느끼고 도전도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자신은 없지만 어렵게 정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2022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가 인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맘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름값이 너무나 올라서 너무나 다들 충격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감 때 유류세 인하를 하자고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주장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 결정까지 참 한 달 가까이 긴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이전에 200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럴 때보다도 더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잘 이렇게 쉽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유류세 20% 인하가 됐고 이번에는 법안까지 통과돼서 최대 50%까지도 인하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이 늦다거나 아니면은 기름값 올라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 폭이 자의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 조정하자고 그 부분을 좀 제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챙기시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도 얼마나 잘 챙길까 이런 기대가 좀 있고요. 또 역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의 주민들께서도 많이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지만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그 경륜 경정장이 위치해 있는 빌딩이고요. 저쪽 방향이 마두역 주변 광장이고 바로 한 80m 거리에 지금 이제 저희 이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이제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위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욕설을 하거나 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그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그냥 처리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죠.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남의 짐을 대신 지고 남이 묶은 매듭을 대신 풀고 자신의 갈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갈등에 중간에 서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고충을 귀를 열고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스포츠센터 같은 건물에 화상 경륜 그리고 경정장 조기 폐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그 피해를 보고 계셨습니까? 예,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상 경륜 경정장 굉장히 사행 시설이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보기에 이렇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도 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걱정이 많으셨고 아이들도 좀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을 결국에 작년에 이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 많은 주민분들께서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체를 해서 또 그 부분을 또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화상 경륜 경정장이 폐쇄되고 이제 이전을 하게 됐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 주민분들께서 많이 필요로 하셨던 뭐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좋은 방향으로 돼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산 동구를 위해서의 계획도 앞으로 좀 크실 것 같은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고 지금 교통에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기업 유치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뭐 CJ 라이브시티 좀 잘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배치된 산자 중기와 매우 밀접한 분야다 보니까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 분야의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데요. 곧 2023년 1월에 대곡 수사선이 개통되고 일산역까지 연장되고 이어서 또 GTX-A라든가 그리고 인천 2호선도 연장되는 여러 가지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좀 여러 부분 알뜰하게 좀 살피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육원에서 자라다 사회로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엿새 전에도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굉장히 못하는 그리고 사각지대에 더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된 상태라 무턱대고 저희가 19살 되자마자 아니면 만 18세 되자마자 시설을 떠나서 사회에 떡하니 던져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 자립준비 청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 지원이에요. 주거, 그 가전, 가구,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당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심리 정서입니다.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이제 사회라는 곳은 더 넓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적응을 또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웬만큼 관심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아시고 상당히 아동들에 대한 폭넓은 생각과 그 문제 현황을 정확하게 짚고 나아가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수긍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아동복지시설의 이 퇴소 연령을 좀 높이자, 상향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본회의를 통과해서 너무 다행인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그 보호종료 아동이 퇴소해야 되는 18 어른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를 24세까지 이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사실은 저희 아이도 지금 만 18세인데 네, 예, 정말 아이예요. 아직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고 많은 정서적으로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인데 정말 너무 빨리 사회에서 자립하게 재촉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고 정말 응원해 주셨는데 통과된 이후에도 아직도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서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더 많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정말 같은 선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다 자라난 우리 아이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연장성상에서 정말 좋은 그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법은 이제 24세까지 있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후속 이제 법안들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나 자금 지원이나 더 세밀한 정서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계셔서 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돕기 위해서 국가가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많은 의원님들이나 이제 국가에서도 정책을 내놨는데요. 아마 국가가 세운 정책 중에 상당수가 한 48개 중에 17개 정도가 아직도 그 구현이 되지 않고 그냥 검토 중이다, 진행 중이다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빨리 실행이 돼서 이렇게 구현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힘쓰겠고, 그리고 현재 800만 원 정도인 정착지원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수당 지원 기간도 현재는 5년인데 좀 더 길게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위한 예산 확보라든가 일회성 그 정책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지속적인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목표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참으로 다행히도 자랑스럽게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반도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강점인 산업들 제대로 정착하고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제가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일산 정말 자족 도시가 되고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기회의 일산이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내에서 제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의 정치 행보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칭찬 주인공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차례인데요. 칭찬해 주시고 싶은 의원님이 계실까요? 저는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정말 젊은 피인 정의용 의원님